오늘은 불필요한 보험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100%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보험이라면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보험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아직 없으셔서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이 보험들은 피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들어간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적립보험료와 보장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장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고 적립보험료는 적립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보장보험료는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낸다고 쳐도 적립보험료는 대체 왜 내는 걸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냈던 보험료 만기 때 다시 모두 돌려줍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분명 건강보장성 보험인데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넣으면서 만기 때 냈던 보험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은 경우가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테크가 될 수가 없는 게 이 적립보험료는 만기 때 돌려주기 때문인데요. 간혹 납기와 만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년나 100세 만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납기는 20년이고 만기는 100세입니다. 납기 20년 뒤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20년 뒤가 아닌 만기인 100세 때 적립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 때 적립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적립보험료는 내가 낸 금액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를 빼고 적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영업에 쓰는 비용인데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 이걸 고객들의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적립보험료가 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원금보다 크다고 해도 화폐 가치나 이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크게 이득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험료가 10만원인데 적립보험료가 93,030원입니다. 약 7,000원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93,030원을 적립보험료로 쌓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93,030원이 과연 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적립보험료를 20년 만기 동안 납부를 하면 총 2,232만 7,2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20년 만기 시 해지환급금 평균 공시 이율을 적용하면 1,997만 2,310원이 됩니다. 즉 235만 4,890원은 제외가 된다는 건데요. 이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바로 사업비로 쓰이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적립보험료는 받는 이율이 크지도 않고 만기 때가 되면 화폐 가치가 분명 현재랑 차이가 있을 거고 돌려받는다고 해도 만기 때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의 만기도 너무 늦고 쌓인 적립보험료를 모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설정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적립보험료로 낼 돈은 차라리 원금이 보존되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가 있는데 이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갱신이 될 때는 갱신 시점 계약자의 나이, 보험사의 손해율, 발병률 등 여러 요인을 참고해서 보험료가 다시 산정이 되는데 이 갱신 보험은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건강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주로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고정이어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만 납입을 하면 만기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보험료는 비갱신형 보험이 갱신형 보험보다 높은 편이지만 갱신형 보험의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총 보험료는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설계안을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세 남성 100세 만기 기준 20년 갱신형으로 설계했을 때 처음에 보험료는 약 32,000원이지만 20년 뒤에 한 번 갱신이 되면 월 보험료가 약 12만 원이 되고 또 20년 뒤에 갱신이 되면 약 40만 원 정도, 또 한 번 갱신이 되면 이때 보험료가 내려가긴 하지만 약 3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갱신형 보험을 100세까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총 보험료의 누계액은 2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장으로 비갱신형을 준비를 하면 보험료가 약 11만 8천 원 정도 나오는데 갱신형 보험이 갱신되기 전 보험료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 20년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2번 갱신될 때까지 납입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 총 보험료는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측면에선 비갱신형이 갱신형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유지하게 됐을 땐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짧은 기간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메인형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젊을 때 준비하면 좋고 갱신형 보험은 위험 나이가 다가왔을 때 서브형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입니다. 해약환급금 지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중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고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따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인데요. 실제 환급금 예시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납으로 설정했을 때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고 해지 환급금 지급형은 납입기간 도중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고 1년 뒤에 16.4% 돌려주고 5년 뒤엔 약 70%만 돌려줍니다. 결국 해약환급금 지급형도 해지를 하면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긴 하니까 아예 못 돌려받는 무해지 환급형보다는 해지 환급금 지급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보장으로 설계를 했는데도 해지 환급금 지급형 보험은 13만 9,155원인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83,151원으로 약 56,000원 정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이 해지 환급금 지급형보다 보통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노후까지 위험 대비라는 목적이니까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굳이 중도 해지했을 때 보험료를 조금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지급형으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유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질병사망 보험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사망했을 때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보험인데요.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정도에 따라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정 지출비, 대출, 양육비 등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망보험금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사망보험은 크게 질병사망, 상해사망, 그리고 일반사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질병사망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상해사망은 상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일반사망은 뭘까요? 바로 질병, 상해, 심지어 자살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사망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망보험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암이나 뇌, 심장 관련 질환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때 사망보장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건강보험 안에 질병사망을 가입하시거나 종신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안에 질병사망보장을 넣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설계안을 함께 보시면서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0세 남성이 80세 이전의 질병으로 사망 시 5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월 보험료는 41,650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지요. 게다가 80세 이전의 질병으로 사망 시 보장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받을 수가 없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질병사망 보장 월 보험료가 훨씬 비싸서 가장들이 준비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는 특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나 뇌, 심장 관련 질환처럼 건강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건강보험을 준비하는 거지 사망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만 준비하시면 되고 질병사망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정기보험에 비해 비싼데요.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30년 납 30년 만기처럼 기간을 정해서 보장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사망보험을 준비하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보험은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20대가 되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우선 고해감의 경우에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건데 고해감을 가입하는 이유는 0세부터 14세 발병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혹은 10살 이하 어린이들이 백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에서 고해감 진단비를 다 포함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감 진단비를 준비하실 보험료로 차라리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불필요한 보험은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암은 처음 진단을 받으면 원발암, 같은 부위의 암이 재발하는 것을 재진단암이라고 하는데요. 35세 여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가 12,120원입니다. 재진단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2년이 지난 다음 날 이때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 암을 진단받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5세 여성 기준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6,867원입니다.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로 암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되는 보험료인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는 월 보험료도 약 2배 이상 비싸고 진단비도 바로 지급하지도 않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 보험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요즘 표적항암 치료, 면역항암 치료, 세기조절 치료, 양성자 치료,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까지 계속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바에는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익이 남는다면 항암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고, 재진단암 진단비는 현 시대에는 뒤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보험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얘기한 것처럼 100%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안내를 드렸으니까 보험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100점짜리 보험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므로 보험은 지출 소비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까지 이것저것 다 구성해서 과하게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영상 링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